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회 연속되는 건데 사실은 전회에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이 나이에 뭘 할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이래 늙은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이해는 되지만 카르마 법칙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카르마 법칙에는 그 기본 가정이 요번 한 생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 아무리 늦게 어떤 거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만약 그게 확실한 그 각인을 시킨다면 그 사람의 영혼, 의식에 그게 그대로 다음 생으로 전달이 되고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흥미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큰 큰 진보를 얻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늦게 시작을 해도 어떤 것이든지 관계가 없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넓게 거시적으로 보는 거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카르마 법칙은 거시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또 내 남편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것들이 한 생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다. 예. 근데 우리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예.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거시적으로 보는 거 하다가 이제 우주비행사 체험 얘기했었죠. 우주비행사가 그 달에 갔을 때 그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 경험, 그 경외감. 근데 그런 경외감이 일종의 종교 체험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종교 체험에는 이런 경외감만 있는 것뿐이 아니라 공포감까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 체험에 두 가지 체험이 있다고 그랬었죠. 공포감과 황홀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이온 산에서 야훼와 만났을 때 그 체험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뭐 그러게 하다가 이제 외계인까지 얘기했었죠. 외계인 외계인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만났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대요. 그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제가 이제 책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외계인들.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외계인들은 스몰 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한 120cm 정도 되는 그 국민학생 정도 되는 그 키에다가 그다음에 이런 옷 같은 게 없죠. 그냥 매끄러운 피부 같은 것만 있고 눈이 이만하고 코는 그냥 구멍만 두 개 뚫어져 있고 입도 그렇고 다 퇴화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동물이 곤충이 그 사마귀가 외계인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대고 가장 낮은 체온의 외계인하고.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큰 공포를 느끼게 돼요. 네. 근데 동시에 근데 외계인들은 또 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외계인 접촉자, 컨택티라고 그러죠. 컨택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외계인들이 상당한 높은 영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면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거시적으로 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 이게 장자책에 나오는데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있어서 장자가 그걸 이렇게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장자가 만든 건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런데 실제로 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장자에 나온 그 오리지널 얘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제 우물 안에서 사는 개구리가 동해에 사는 자라.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살고 동해에는 자라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개구리가
자신은 우물 안에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데 왜 당신은 이 좋은 우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일가를 하니까 자라가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리저리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다시 도로 나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넓은 데 살다가 우물 안에 들어가면 돌들이 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툭툭 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도로 나오가서 이제 그때 이 우물 안 개구리한테 동해 자라가 동해의 광활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때 동해는요, 제가 추측컨대 이제 그 장자도 산동 쪽인 게 그쪽 사람이죠. 제가 우리한테 서해안이에요, 그게. 근데 중국은 이 바다 연한 데는 동해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동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서해가 되고. 그래서 그 동해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국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좀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동해래요, 동해. 그렇게 깨끗하고 모래사장 좋고 맑고 그런 데가 중국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해에서 바라보는 그 중국의 동해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어떻든 이 동해 자라가 말하기를 동해는 그 높이와 길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홍수가 나든 가뭄이 나든 동해의 물은 증감이 없다. 당연히 뭐 바다에 무슨 증감이 있습니까? 요새는 증감이 생기죠. 이제 비가 녹아가지고 자꾸 높아집니다, 이거. 예?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것을 보면 매우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 밑거는 말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끝나고 일단락이 나거든요. 그거 뭐 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건 좀 과장 같지만 뭐 재미난 표현입니다. 예. 어떻든 이 얘기는 뭔 거 아니? 우물 안에 개구리 그 조그만 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 거시재개를 바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시세계에 빠진 사람한테의 그 거시세계를 보여주면 보통은 안 받아들여요. 예? 예.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말해주면 또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고 또 다시 자기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이제 종교 얘기를 할 때 이제 불교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보는 그런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안 받아들여. 나는 그냥 기독교 안에, 불교 안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보는 게 문제는 아니겠다. 또 이제 지금 불교를 미시적으로 하고 그랬다고 또 이제 불교 신자 가운데서 뭐 비난이 올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시적으로 살 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살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저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 거 아니? 우리 어릴 때, 지금 어른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는 더 미시적이잖아요. 네. 어릴 때는 모든 게 잘못은 바깥에 있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그 1, 2, 3학년 그때. 그때는 뭐 사탕이나 딱지, 뭐 인형, 뭐 옷핀 이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투정 부리고 말이죠. 응?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래요. 그때는. 예. 그 다마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슬치기죠. 그거 가서 이제 구슬 몇 개 잃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세상에 망하고 엉엉 울고 막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지금 보면 뭐예요? 야, 그까지 구슬 그거 뭐다 그거 가지고 말이야. 울고 그러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어릴 때 놀았던 게 얼마나 부질없고 웃기는 일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삶을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게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 것도 없이요. 이번 생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전부 돈과 명예, 또 권력,
이런 세속적인 성공,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게. 그러나 여러 생을 놓고 거시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런 세속적인 성공은 신기루 같은 것에 불과하겠다. 응? 신기루면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없어지고 응?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이번 생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꼭 인용하는 게 있는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생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 주기. 이 힌두교에서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누거든요. 처음에 학생, 그다음에 결혼 생활, 그다음에 은퇴, 수도자 생활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일 때 배우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생활이 되겠죠. secular life. 그다음에 은퇴하고 수도자가 되고 은퇴할 때는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forest dweller. 이 산림에 사는 사람. 수도자는 사냐신, 아예트라는 게 은퇴는요. 이렇게 학생 때는 열심히 배워요. 그 당연히 배워야죠. 네. 결혼을 해서 이슬을 낳아서 이제 이 종족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번 50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일단 다 이 세속 일을 놓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떠나진 않아요. 그때는 한동안은 그 숲속에 가서 명상하면서 수도를 하고 또 한동안 또 돌아와서 이 집에서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기가 하면은 완전히 접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좀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왜? 할 거 다 했잖아요. 예?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수도자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사실 부처님이 이렇게 산 거예요. 불경의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 양반이 굉장히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왕자니까 아무래도. 예.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낳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인생의 4주기로 나눠서 사는 게 좋은데, 사실 불교는 여기를 보면 불교는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결혼 안 하고서 그냥 출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은퇴 생활을 그냥 점핑해가지고 바로 수도사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힌두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지금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뭐 누가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살았다면은 불교가 인도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불교가 중국에 이제 서기 1세기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중국 문화와 중국 문명과 이제 충돌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중 하나가 이제 저거예요. 출가하는 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때요? 유교는 그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밑에서 모시는 게 효인데, 이거는 불교는 척하니 효돌적 부모 버리고 그냥 출가하잖아요. 무지하게 비판받습니다. 니들 정말 그런 중들 말이야. 니들 그런 불효가 어딨냐 말이야. 이럴 때 불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효하는 건 소효, 작은 효다 말이야. 그러나 출가해서 깨달아 먹고 다시 그걸 이제 부모한테 이제 베풀어서 부모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대효다. 따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죠. 그런 거. 예. 어쨌든 그런 게, 그거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충돌하는 게. 그게 좀 재미난 건데, 왜 그런 거니?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충돌하면서 일어났던 두 문명이 충돌하면서,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또 옆으로 살면은, 근데 한국 수도 이제 특히 이제 신라의 불교가 들어갔을 때 충돌이 좀 됐었죠. 신라의
그 샤머니즘, 원래 있었던 샤머니즘하고 충돌이 돼서 좀 10여 년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불교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저는 이상한 게 지금 옆으로 빠집니다. 한국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이 충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조상 숭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없었고, 적이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 신학과 뭐 유교 철학자들 사이에 피치기는 논쟁이 없었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게 이 불교도 마찬가지야. 이 저기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런 논쟁을 거치면서 이 불교가 이 중국화되는 거예요. 중국화. 그래서 인도 불교는 완전히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불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려면은 초기에 피치기는 논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 저는 뭐 홍명집이라는 책이 잘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그 논문도 그렇고 이 번역한 책도 중국 유불도의 만남인가? 제가 번역한 책. 그 책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냥 척하니 들어와가지고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리스도교는 아직 한국 여기 토양에 뿌리 박지 못했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런 치열한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독교도 깨지고 한국 뭐 그것도 깨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특히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 갖다 그냥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한국 저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 물과 기름의 그 배합이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밑에 이 기초 공사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 집을 지은 이런 꼴이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캐톨릭 한국 개신교가 100년, 1000년 갈 것 같죠? 지금 유럽하고 미국, 특히 유럽 보세요. 젊은 사람들 교회 떠나는 거 보세요. 2000년간 내려왔던 그게, 예? 2000년 만에 지금 막 교회가 텅텅 비고 말이죠. 근데 같은 일이 한국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할까? 그건 뭐 생각해 보시죠. 너무 같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성과 속을 같이 하는 학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수도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시적인 시각은 어린 영혼들. 그러니까 뭐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제가 그랬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어린 영혼들이 있고 나이가 적어도 아주 성숙한 영혼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이런 어린 영혼들한테는 얼치기 영혼들한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오늘 저녁 때는 뭘 먹을까? 저도 맨날 그래. 오늘 저녁 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예. 이걸 고민하는데 지금 저녁 때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데 무슨 여러 생을 보자고 뭐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예? 그런 얘기에 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아주 소수지만은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사는 게 꼭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응? 아까도 다시 반복이 되는 건데 일종의 반복인데 제가 그랬죠. 미시적으로 사는 게 문제는 안 되겠다. 뭐 상관없어요. 왜 장자 1장에 대붕이 날아가니까 이 매미 조그만 있는 매미 새끼나 뭐 이런 조그만 새들이 우리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 가기도 힘든데 무슨 대붕 저거 뭐 몇 개월 동안 날아다닌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붕의 시각도 있지만 이 작은 곤충이나 작은 새의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니? 뭐 이런 곤충이나 작은 새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기 분수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시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 경우에 미시적으로 살 때 우리는 지나친 욕심과 이게 미시적으로 사는 게 욕심과 편견, 오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기가 쉽겠다. 우리가 지금 길게 보면 이게 한 걸음 나그네 같은 삶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그네 뭐예요? 한 걸음 뒤로 가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욕심이 덜 생기고 그리고 잘못도 덜 하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게 되면은 욕심 생기고 말이죠.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면 나쁜 까르마가 생기고, 나쁜 까르마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환생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모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 고통이 난무하는, 고통만이 난무하는 지구학교를 졸업하는 거다.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런데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면서 인생은 인생 한 번인데 뭐 그까짓 뭐 있어 놀다가 뭐 이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지구학교 졸업은 멀어지겠다. 이것도 말이죠. 이게 뭐 지구학교니 뭐 까르만 이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 이 호소력이 없겠죠. 그러나 어떤 저는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 착한 일, 이게 조폭, 착하게 살자. 얼마 전에 이 지방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저기마다, 그 동네마다 바르게 살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웃어가지고, 아니, 바르게 살자를, 그래 돌의 세계에서 놀 건가. 거꾸로 보면은 얼마나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그 돌의 세계까지 놀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안방에 갔더니 그 부부간에는 사랑을 이런 그 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당연한 건데 그걸 표로 만들어서 안방 그 벽에다 해놓으면은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 싸우면은 저는 표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뭐 선행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덕과 선행, 그다음에 지혜. 반드시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지혜. 기독교 민족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무조건 믿어라. 그거 갖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왜? 그런 건 맹목적이다 말이야. 맹목적. 그들 말로, 기독교 말로 신이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성은 뭐 그냥 공일이에요? 공일? 노는 날이에요? 예? 그럼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뭔지를 알아야 믿죠. 참나 답답해가지고 참.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안 통합니다. 일단 한번 그 보수적인 신앙에 빠지면 거기서 못 벗어나. 자, 근데 이렇게 그 단생만 주장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다생을 인정할 때 이런 시각도 있어요. 모르가니 아니 우리가 정말 다생 여러 생을 산다면 꼭 이번 생에 다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생에 하지 뭐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유는 좋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해야 될 거를 다음 생으로 미루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살 때 이번 생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맨날 다생 얘기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단 말이야. 이번 생만 존재하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머리로는 다생, 이론적으로는 다생. 그러나 몸으로는 단생, 이번 생만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정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해놓고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는 다생, 그러나 몸으로는 단생. 뭐다 몸단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줄이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생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생이 있는 것. 이것은 개선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방만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겠다. 예. 예.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떤 미국 명상가가 했던 얘기죠. 자연이 저 위대한 이 그랜드 캐년을 만들 때 수백만 년의 그 세월을 들였는데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껏 70년, 80년, 100년 이 생으로 끝나겠냐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뭐 한 표, 아니 100표 맞아. 몰표를 던집니다. 네?
칸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생만 가지고 인간이 도덕적인 완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사는 꼬라지 보면 알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번 생에 그 도덕적인 완성을 합니까? 자, 어쨌든 다생이라는 것은 개선의 기후를 계속 주는 거지 게을러도 된다. 이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의 생을 한 생으로 보지 말고 하루 단위를 봐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너무 치열해요. 따라서 오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 내일은 없다죠. No tomorrow.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No tomorrow는 뭐 하루살이 인상 아니야? 그거 하루살이 이제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제가 뭐 대학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매일 이제 이 하루가 지나면 솟아내지는 해를 보면서 아,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바로 이런 분들은 하루에 온 힘을 다해 살아. 예, 산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그 하루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 지구의 졸업을 당길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졸업은 하지만 계속 이제 졸업이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네? 상급학교는 여기보다 훨씬 좋다고 하죠? 네. 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장 취지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여기에 딱 맞는 드라마가 있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헛갈리는데 제목은 나빌레라라는 그 드라마인데 뭐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2021년 초반부에 방영한 것인데 이때 주인공이 박인환 씨가 나왔어요. 배우 박인환 씨. 이 양반이 70세로 은퇴한 우편 배달원으로 나와. 배달원. 근데 이 양반은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평생 발레에 대해서 애틋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결국 은퇴하고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저는 그냥 이 축약된 것만 봤는데 주인공과 자기 선생인 20대 청년과의 관계를 중점을 넣어서 전개해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그건 잘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이 70대의 그 발레를 시작한 주인공에 대한 저는 관심이 있죠. 예. 사실 이 나이에 70세에 고도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발레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예? 발레가 무슨 저기 옆집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춤이에요, 그게. 아, 또 발레 옆으로 빠질까요? 발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발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전 발레를 보면은 서양 기독교가 느껴져요. 서양 문명과 서양 기독교가 느껴집니다. 왜? 발레 주안점이 뭐예요? 크게 볼 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자 발레, 저 발레 무용수들이 그 발레 토슈즈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까치발도 아니죠. 일자로 세우기 위해서 밑에 나무를 놓다는 말이에요. 나무. 토슈즈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거예요. 또 남자 무용수는 공중으로 떠가지고 채공 시간이 오래 될수록 그게 잘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노장사상, 자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위태로운 자세죠. 이 발끝으로 쓴다는 게. 노자 도적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까치발로 하지 말아라. 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걷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까치발도 아니라 발끝으로 서가지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기독교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그죠? 신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그 가까이 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그게 어디에 또 나타난다? 기독교 교회 건물에 나타난다. 특히 개신교. 켈른에 있는 독일, 그거 보세요. 그 개신교회. 그냥
첨탑, 지금 하는 거 첨탑들이 뾰족하게 해서 그냥 어디 뭐 엉덩이에 찔린 것처럼 쭉 올라갔다 거기 십자가 딱 놓잖아요. 뭐야, 전부 뭔가니 이게 땅을 부정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뭐야, 인간적인 그 이 욕망 이런 것들, 인간적인 거 그걸 부정하고 그냥 어떻게든 하늘로 가겠다는 게 아주 그냥 그 이 발광 같은 거예요, 발광. 특히 개신교회가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리스 정교회로 가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동그래지고, 이슬람교회 가면 더 동그래지고. 근데 한국 이런 쪽으로 오면 한국 절은 딱 바닥에 안착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저는 이렇게 문명을 보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전통 무용은 이 발끝을 쓰는 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한국 전통 무용은 이게 돌 때도 발꿈치로 돕니다. 굉장히 이 동작이 자연스럽죠. 서로 뭐가 낫다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발레도 그 디젤 같은 거 보면은 숨 막혀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직접 보면 말이죠. 다 아름답습니다. 잠깐, 발레는 그만두고, 잠깐, 이 나이에, 그 70세 나이에 발레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발레라는 거는. 예? 저도 한번 그냥 A백, A샵백, 하면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 전 그 거짓말이라고 봐요. 계속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굳어가거든요. 저도 뭐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좀 굉장히 많이 굳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굳어버리죠? 그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임종이 끝나면 한 40분, 1시간 뒤부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상해요. 그때까지는 체온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전 사람 같은데, 굳고 몸이 차가워지면 정말 이상해져요. 자, 어떻든, 그래서 이게 우리 늙어감이라는 것은 굳어감이 아닐까. 뭐, 노사인이 그 노래 보면, 제목이 뭐더라?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것은 뭐, 익어감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익어감. 그냥 저는 굳어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몸이 굳으면 생각도 굳는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노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이유, 몸이 굳어가지고 같이 굳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 이제 인도 사람 자꾸 요가를 해가지고 몸을 푸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안 굳게 하려고. 그 맞는 얘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거의 그냥 어떤 맥힌 데 하나도 없잖아요. 막 통통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마음도 아예 무심하다가 마음이 굳은 게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 나이에 발레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때 가졌던, 이때 보면 발레가 기본 자세 있거든요. 뭐 다리 피고 이렇게 겹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자체도 마스터하기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발레에 대한 열정과 감동은 그 사람이 우편원이 가졌던 그 사람의 영혼 무의식에 깊이 저장될 거다. 그리고 이 정보는 아까 얘기처럼 다음 생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 생에서는 어려서부터 발레 열정이 샘솟아서 아마 일찍부터 발레를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그렇게 됐다 치면 그때는 전문가가 돼서 발레를 통해서 삶의 심화면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계속 전개하는 세계적인 강수진 같은 이런 세계적인 발레 리나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잡지를, 여성 잡지를 보니까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타이틀을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제목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지금 취지가 일치하고, 어떤 때도 늦은 때는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 강의를 또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유명한 노래. 맨 마지막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 예? 그걸로 끝나잖아요. 예? 전 처음 제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무슨 다 늙어서 연애야 기껏 그냥 이제 늙었으면 생을 정리해야지 애들처럼 또 뭔 연애질이야 이래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양로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라디오에서 들었었어요. 라디오 무슨 노인네들 나온 프로에서 들었는데
어떤 76세 먹은 남자 노인이 양로원에 그 갓 들어온 72세의 그 여자 노인을 보고서는 갑자기 순간 젊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연애 감정이 살아나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싶고 그저 바라만 보고 싶고 하는 또 유익적인 노래네. 유익정 씨가 했던 노래. 그저 바라만 보고 싶은 뭐 그대. 예.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그럴 수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뭐 라디오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그 사연이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노인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예. 서로에게 이제 애틋한 마음을 갖고 뭐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죠. 근데 이 정도의 애틋함이라면 그대로 이제 그게 이 영혼에 또 쌓여가지고 이제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전달이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생에 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게 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마침 어린 시절에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옛 친구를 본 것처럼 서로 반가워서 또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제 원 없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때 결혼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생을 무난하게 유의미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잘 된다면 그렇다니 잘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연애를 하고 뭐 이럴 때요. 딱 보고서 그 내가 이상 속에 그렸던 그 상대를 만났다. 예?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뭐 굉장히 그 성스럽고 신비로운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거 전생에 다 이미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예?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사실은 그 신비로운 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신비로울 곳은 없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김이 빠지죠. 예. 그래서 그때는 우연적으로 만나서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우연적인 만남에는 분명히 이전에 하나의 원인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이 두 사람 얘기로 들어가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생에 만나서 좋은 삶을 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생에 비록 늦은 나이지만 연애를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선인, 좋은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만약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양론에서 만나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런 거 안 해. 이제 마음으로는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거부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무의식에는 어떤 정보도 저장이 안 될 거고 따라서 다음 생에도 좋은 과보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두 노인네들은 거시적인 시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시각을 갖고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의뿐만이 아니고 이전 강의에서 그랬는데 삶을 살 때 이 미시적인 거가 틀리지는 않지만 가능한 대로 거시적으로 보자.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는 거 여기에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디자인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서두르자 이런 말로 좀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 천천히라는 거는 이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천천히 하니까. 그러나 서두르자. 왜? 이거는 단생, 한 생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서두르기. 빨리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천천히 서두르자,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예. 그게 뭐, 나름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거, 원래 그 주제가 이 나이에 뭘 해? 내가 뭘 해? 뭐, 그걸 가지고, 이 2회, 거의 뭐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네요. 뭐 제가 뭐 제 결론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고 우리는 새로운 일이 닥치면 새롭게 시작을 하면 돼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내 책 좀 그만 볼래. 이제 지금 있는 책도 감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제 종교에 대한 책도 뭐 다 이제 출간했고,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랬는데, 느닷없이 이제 제가 요새 UFO 책을 공부를 또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에 있는 아들놈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존에서 책을 사서 보내라고 그러고 말이죠. 지금 보면 책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돋보기로 봐야 될 판입니다. 이게 조그마고.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재밌고 이러니까. 자, 이게 참 끝이 없는 거구나. 이게 UFO 공부가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다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언제 어떤 게 새롭게 들어와도 거부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수용하시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자. 이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